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한 기존 방식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스웨덴 실무협상 결렬 이후 2주 만에 첫 반응을 밝힌 건데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할 일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간담회에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지 못한 기존의 실패한 방식에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정부의 실패 방식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The truth is that we can't rely on failed strategies to convince Chairman Kim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선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른바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어느 시점에 중대한 재건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 나왔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을 언급한 건 지난 5일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지난 5일 그리스 방문 당시 미북 실무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사실을 확인하면서 미국은 일련의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고 밝혀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또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을 진전시키고 이행하기 위한 유익한 정신과 의지를 갖고 왔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재개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대형 법률 회사인 셔먼 앤 스털링은 21일 발표한 미국의 3분기 제재 개괄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주요 제재 대상으로 이란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북한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어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나섰다면서 대북 제재는 특히 북한의 광물 자원 거래와 사이버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미 재무부가 3차례에 걸쳐 석탄 수출 등 북한의 불법 hand적과 해킹 공격에 연루된 인물과 기관, 회사 등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치 등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러시아 군용기가 2달여 만에 또다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미한일 삼각공조의 균열을 노린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지난 20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또다시 비행해 한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했다고 한국군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VOA에 영내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러시아의 의도적 비행으로 규정했습니다. Done intentionally to agitate regional issues. And so I think that this is something that South Korea is going to have to think its way through in terms of what its defense means and what this also means to the alliance. 또 러시아와 중국 모두 빈번히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와 상관없이 한반도의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비행작전 전 이해 득실을 면밀히 따진다면서 미한일 삼각공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well aware of the regional issues, especially those between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three-way relationship there. And they're trying to weaken that relationship.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의 지나친 저자세가 러시아의 도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orea has reacted in a extremely low-key manner to the ongoing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tests. And so the Russians may feel emboldened by that low-key reaction. 주러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차장은 VOA에 러시아 군용기들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항로로 설정한 건 한일 영유권 분쟁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Earlier with the Chinese was, as they would say in their rhetoric, not accidental, and that may be at least part of the explanation for the exact flight path that was chosen.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직접 침범하지 않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러시아의 행위를 도발적인 공군 작전이라면서 영내 불안정을 만들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막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이 북한이 유엔 총회 회의에서 또다시 유엔군 사령부를 비난하며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 북한의 이런 주장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건데 최근 한국에서도 유엔사 역할에 대한 논란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법률을 다루는 제6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은 다시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김인철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유엔 사령부를 유령 기관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해체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북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습니다. The UN command in South Korea is a ghost entity that had only abused the name of the UN but has nothing to do with it. 김 서기관은 특히 1975년에 열린 30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엔사 해체와 모든 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됐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유엔사 해체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엔 총회는 한국 측의 항구적 평화 보장 협상 등과 북한 측 입장에 형평을 맞춰 결의안을 처리했는데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유엔 사령부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됐으며 유엔사 해체 역시 안보리 결의로만 가능하다고 유엔사 측은 밝혀왔습니다. Will invariably be calls for the disbandment of UNC. And don't get me wrong, at some point that has to happen, but it has to be at the right time. 이런 가운데 김현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유엔군 사령부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철도와 인적 교류 등 비군사적 분야 통행을 맡고 있다는 취지의 한국 국회의원 질의에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비무장지대 DMZ 출입 허가에 대한 유엔사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북한 주장에 대해 한국 측은 그동안 유엔사에 대한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북한 측 공세에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 북한 여권만을 가지고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은 증가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 무비자 여행을 허가하지 않는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여권 순위를 매기는 캐나다 금융자문사 아톰캐피털이 발표한 2019년 여권지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여권 순위는 79위를 기록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된 지난 2015년 86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도미니카 연방과 스리랑카, 코트디부아르 등이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 국가, 전자여행 허가국으로 추가하면서 북한인들의 무비자 방문 국가는 지난해 39개에서 올해 50개로 늘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무비자 입국 허가 국가를 꼽은 여행 환영 지수에서 단 한 곳도 허가하지 않아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지난 9월 초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북한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역 수재민들을 위한 긴급자금 600만 달러의 세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긴급구호기금에서 할당된 600만 달러 가운데 250만 달러는 세계식량계획 WFP에 전달돼 수재민과 5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모, 결핵 환자 등에게 식량과 필수 영양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100만 달러로 5세 이하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 치료와 임산부, 수유모, 홍수 피해 지역 어린이들에 대한 미량 영양소 제공에 별도의 100만 달러는 안전한 식수 공급망 복원 계획에 쓰이며 나머지 150만 달러는 구체적 지원 내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아시아 축구 연맹 AFC컵 결승전 장소가 중국 상하이로 변경됐습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2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예정됐던 북한 425 체육단과 레바논의 알 아헤드 간의 2019 AFC컵 결승전 장소를 상하이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결승전을 치르기에는 방송 중계에 대한 우려와 보급상 어려움이 있다는 상업적 파트너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상업과 방송,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립국에서 결승전을 치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북한이 지난주 한국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관중과 방송 중계 없이 치른 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